민사전문 변호사 나유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송 대리를 맡았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 땅 위에 남의 집이 있어서 7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승리한 이야기인데요. A씨는 2014년 12월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간 A씨는 여러 번 경매에 실패했던 터라 경매 관련 법 공부도 많이 했고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토지를 찾아서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A씨는 이 토지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갔을 때 주택이 한 채 들어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등기도 안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이라서 별 걱정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토지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주택에 찾아가서 거기 살고 있던 B씨에게 나가달라고 했죠.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죠.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던 그 소송에서 A씨는 졌습니다. 항소하고 상고하기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졌죠. 결국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패소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이 건물이 이전 토지 소유자의 허락 하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법정지상권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면 당연히 그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쓸 수 있죠. 근데 그 소유자가 둘 중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래도 바뀐 소유자도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A씨도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A씨는 해당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사실 이게 잘못 생각하셨던 건데 어쨌든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법원은 B씨에게 땅값, 즉 지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연체된 지료 약 650만 원, 2018년 6월부터 매월 약 19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건데요. A씨는 경매 입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B씨가 판결에서 명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답답한 마음에 A씨는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A씨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듣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료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상권을 아예 없애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그때 A씨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사실 A씨는 변호사를 많이 찾아가 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제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정 지상권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상권 설정자는 쉽게 말하면 그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일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A씨는 그 설명을 해준 게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B씨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이 소송에서 B씨 측은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지상권 소멸 청구 이전에 지료 지급 청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 B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유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먼저 종전소송에서 이미 지료가 정해졌고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은 것은 B씨의 책임이지 어떻게 A씨의 책임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287조를 다시 봅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 지급 청구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B씨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지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곧바로 2년분 이상 지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그것은 좀 부당하니까
판결 확정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지상권 소멸 청구권 행사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지료 청구가 지상권 소멸 청구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결국 A씨는 거의 8년간의 긴 싸움 끝에 경매받은 토지를 온전히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 사례에서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법정지상권도 만능은 아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료는 반드시 내야 하죠.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면 지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지상권은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성립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여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전 전문 변호사 나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